그리고 저랑 교감이 좀 잘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저를 막 안아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티칭이 필요하기보다는 대물 낚시꾼 같은 자세가 필요해. 내가 가르치려는 마음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아이가 갖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끌어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다시 돌아온 최민준입니다. 자, 오늘도 또 새로운 아이를 만나고 왔어요. 오늘은 멀리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상담받기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오늘 만난 아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우리 같이 배워볼 거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보이는 특징은 아이가 이제 또래 6세에 비해서 우리가 딱 봤을 때 부족해 보이는 면들이 좀 많이 보였다라는 점이 있었어요. 언어가, 발음이 또래에 비해서 약간 부정확한 발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소근육 발달이 이제 또래에 비해서 아직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 6세 중반 정도 되면 당연히 이제 어떤 네모, 세모 이런 것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면 이 친구는 조금 더 도형보다는 한극기 정도의 수준으로 좀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점과 보면은 또 자기주도 성향이 강해서 아이가 한 가지에 이제 몰입하고 있으면 제가 다른 영역으로 아이를 끌고 가려고 해도 아이는 자기가 있는 영역 안에서 한번 들어가면 조금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달리기 빨라요? 땅땅땅땅 땅땅땅. 달리기 빨라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칩니다.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꼭 단점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아이들은 갖고 있지 못한 게 있다라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또 한쪽 영역에 아이가 잘하고 관심 있는 영역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아이도 갖고 있는 강점이 아주 명확한 아이였어요. 그 강점을 보면 첫 번째로는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빠져들어간 능력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지하철에 관심 많고요. 버스 노선에 관심 많고요. 비행기 관심 많았고요. 예전에 공룡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번 관심이 많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관심을 갖냐면 동네에서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버스를 탈 때 어딜 가야 되는지 잘 모를 때 거기 가시려면 몇 번 타셔야 돼요 하고 전부 다 알려줄 정도로 버스 노선표를 외우고 있는 친구였다. 그리고 이 친구는 관심사를 바라볼 때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서 예를 들면 버스 간의 세밀한 차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머님 얘기로는 아이가 유튜브에 지하철에 1시간 넘게 그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게 재미가 있을 리가 좀 만무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1시간 넘게 보고도 또다시 돌려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흡족하게 봤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지하철에서도 어디에 되게 빠져 있었냐면 그러니까 터널에 들어갈 때 터널에 나올 때 그 타임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특징과 포인트를 집어가면서 거기서 변화되는 어떤 그런 양상들을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좋아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오늘 수업에도 좀 드러났어요. 아이랑 저랑 되게 의외의 포인트에서 친해졌거든요. 예를 들면 오, 빠르다. 제발 타주세요. 해봐요. 제발 세워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쫓아와요. 왔어요. 네, 띠띠빵빵. 자, 지금 지하예요. 지하요. 안 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하철 얘기를 하면서도 친해졌지만 어떤 포인트였냐면 아이가 지하철이 터널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하철 터널 들어가서 너무 어두워요 이러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하하하 엄청 웃는 거예요.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하는 놀이, 내가 주도하는 놀이에 선생님이 반응하고 교감하는 거에 대해서 행복감을 좀 느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갖고 있는 이제 두 번째 강점은 무엇이냐면 아이는 사랑이 되게 많아였어요. 또래 남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눈맞춤이 되게 많았어요. 저를 바라보는 횟수가 많고 그리고 저랑 교감이 좀 잘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저를 막 안아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이 친구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것은 갖고 있는 너무나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아이가 갖고 있어서 너무 멋지다. 오늘 수업을 할 때도 이 친구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었냐면 아이가 무서워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어머니 얘기를 들어봐도 무서워하는 거 별로 없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친화력도 되게 좋고 공룡 같은 것도 애징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없고 딱 한 가지 무서워하는 것은 또래 친구들을 두려워한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고 강점이 뚜렷한 만큼 또래 친구들이 하는 놀이랑 섞이기에는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목격한 모습을 친구들이랑 같이 놀려고 기회를 주면 친구들이랑 아이가 같이 놀다가 금방 아이는 혼자 놀고 있다. 분명히 처음에는 아이가 같이 노는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에어컨이랑 놀고 있고 옆에 있는 나무를 진찰하면서 나무랑 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어머님이 되게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다른 것들에 문제가 있을 때도 되게 힘들지만 굉장히 마음 아프고 속상한 포인트가 뭐예요? 아이가 친구 없을 때 되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이 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남자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회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만 관점을 바꿔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에게 친구 없다라는 것을 엄청 치명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사랑과의 교감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꼭 또래 친구여야 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또래 친구 말고 형이나 누나들이랑 충분히 상호작용을 하고 저 같은 조금 나이 차이가 나는 형이나 선생님들이랑은 어때요? 굉장히 잘 지낸단 말이에요. 어른들이랑 먼저 교감을 하면서 충분히 소통하고 교감하고 사랑받는 것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른들 중에서도요, 어렸을 때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채로 몇 명과 소수의 친구들 맞는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자라온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둘러보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아이가 친구가 많아야 되고 또래 아이들과 잘 지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도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다. 아이가 기질이 그게 조금 힘들고 그거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를 받고 있다라면 저는 과감하게 그런 것들 끊어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내려놔 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다른 친구들과 배우는 이 뇌의 길이 다를 뿐이고 방식이 다른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다른 길로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또래와 교감과 공감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친구랑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친구한테는 지금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티칭이 필요하기보다는 대물 낚시꾼 같은 자세가 필요해. 뭔가를 계속 건드려서 너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기다리다가 아이가 무언가 관심사를 보였을 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관심이 보인다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거에 관심이 또 갈 수 있을까요? KTX, SRT 이런 것들이 분명히 관심이 갈 수 있죠. 아이가 숫자 개념이 되게 밝다고 해요. 어머님이 숫자를 따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짤짤이 몇 번을 가르쳤는데 그것만은 더하기 빼기 전부 다 떼고 자기가 나중에는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 이런 것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가 부족하지만 그만큼 다른 부분들이 발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친구를 가르칠 때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명확하고 갖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명확하잖아요. 이 차이가 있으면 우리 어머님들은 어디에 좀 포인트가 가게 되죠? 당연히 아이가 갖지 못한 것을 극복하게 되는데 훨씬 더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아이가 갖지 못한 것을 극복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계속해서 아이가 갖지 못한 것을 주목하게 되고 갖지 못한 것을 보면서 그걸 극복하려다가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 입을 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만났던 영상 속의 이 아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을 아예 닫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머님이 어떤 되게 훌륭한 교수님 만났대요. 근데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를 어머니, 이 아이는 지금 언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입을 닫은 이유는 뭘까요? 아마 아이가 갖지 못한 것을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긁어가면서 계속해서 지적을 받으면 아이는 입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교수님 이야기를 몇 번이나 돌려 들으면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셨다고요. 갖지 못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맑은 아이로 금방 돌아온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지 않아요? 아이가 말을 표현하는데 너무 맑아요. 사랑이 많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친구를 대할 때 발음 부정확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하철 아니고 지하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 닫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같이 이제 느껴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런 친구들 가르칠 때 내가 가르치려는 마음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아이가 갖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끌어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되게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아이들이 되게 유형별로 비슷한 아이들이 많이 겹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재발굴단 SBS 프로그램에서 한번 섭외가 와서 이제 어떤 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버스 영재라고 불리는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이 친구는 버스 안에서도 숫자와 노선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런 친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숫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빌딩을 바라보세요. 빌딩 멋있다 이것보다 빌딩이 몇 층인가 세는 친구들이에요. 엘리베이터 버튼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몇 층인가 뭐 이런 것들 지금 몇 층이지? 지금 몇 층이? 이런 버튼에 관심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만약에 축구를 싫어해요. 만약에 아이가. 이 친구한테 축구를 가르치다 어떻게 가르쳐야겠어요? 자, 이제 숫자 그만 좋아하고 축구 좀 해봐. 이게 아니라 축구 선수의 등 번호판이 몇 번이지? 박주영 선수는 몇 번이야? 누구는 몇 번이야? 이 친구들은 모든 것을 숫자로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갖고 있는 관점과 시야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친구들을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교육은 갖지 못한 것을 극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고 계시죠?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